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2월 13일 금요경마 예상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엄청난 배당과 함께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돌아왔습니다. 최근 성적이 아주 좋죠. 3주 전 그리고 2주 전 그리고 바로 이거 지난주입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날 경마 때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저 역시 토요 경마를 예상하면서 지난주 이 주로 파악하는데 좀 상당한 미스가 있었고, 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인식하지 못한 채 좀 아쉬움을 좀 남겼던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이 조금 분명히 아쉬웠지만 1호 경마 때 만회했고, 만회하면서 자, 이런 배당들을 다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잘했죠. 자, 그나마 토요일날 제가 후반부 때 정신 차리고 음파사랑 배트캡틴, 화이트칼라의 슬링스타, 자, 이런 거 잡아내면서 잘해왔고, 또 금요경마 때는 엄청나게 또 잘했어요. 금요경마 때는 뭐 플라잉 슈터, 성실이너 다 배당을 중심에 두고 풀었던 그런 결과물들이 많이 나왔던 지난주였습니다. 정말 아쉬웠던 거는 이 토요일날 주로 파악을 제가 정말 좀 더 빠르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였다라면은 정말 더 좋았을 텐데, 자,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꾸준하게 주로에 상관없이 잘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번 주도 자, 오늘 명절 전, 자, 휴장 전 경마로 접어들었는데 열심히 잘해서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서울로 원정 오는 기수들도 많고, 부산에 또 기승정지를 당한 기수들이 많아요. 김동영, 김어수, 남정혁, 모순호, 서승훈 다 기승정지고 이용락까지. 그리고 이제 일요일날 말 안 타는 기수들은 뭐 단학가, 뭐 조인건, 최시대 뭐 이런 기수들이 원정을 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경마 때 기수들의 상황, 기수들의 컨디션 정말로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금주의 진기록은 진겸기수가 자, 수많은 말을 타는데 과연 이 300승을 어떤 말로 할지 그 부분까지 좀 지켜보는 것으로 이번 금요경마 가보겠고요. 자세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자, 1경주부터 9경주까지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문자 이벤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금, 토, 일 3일간 이 금액으로 서울, 제주, 부산 모든 경주, 추천 경주 포함해서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금요일 첫 경주 전까지 콜센터로 연락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부터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자,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는 이 방송을 찍는데 정말로 저한테 정말 많은 힘을 주고 정말 더 노력할 수 있게끔 원동력이 되는 게 바로 이 좋아요입니다. 거기에 뭐 덤으로 구독 버튼까지 함께 눌러주신다라면 뭐 더욱더 감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집중하겠습니다. 1경주 국산마 6등급의 1200m 12마리가 출전하는 자,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앞서 제가 오프닝에도 말했듯이 이 진겸기수가 지금 300승을 단 한 개를 남겨두고 있는데, 자, 강력한 지금 인기 1위의 마필입니다. 인기 1위죠. 진겸기수. 과연 이걸 끌고 300승을 그냥 무난하게 하고 이번 주 경마를 좀 편하게 진행을 할지 뛰어봐야 알겠죠. 근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말이에요. 가능성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직전에 이제 폐출혈이 조금 있었지만 능검 때 보면은 크게 상태는 좀 이상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앞선 전개 이후에 버티기도 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데, 제가 보는 주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말의 능력이에요. 능력치. 이 말의 능력치를 저는 그렇게 막 크게 보고 있진 않거든요. 분명히 직전에 폐출을 난 거는 나쁘진 않아요. 오히려 말의 호흡이 터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능력으로 보면은 좀 냉정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거기에 뭐 내 측에서 최선으로 탈 수 있는 매지고 부아트, 요거는 뭐 체중이 빠져나오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체중 조절이 좀 급선무인 것 같고, 그에 눈에 띄는 이제 외곽의 열하나 닥터 챔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외곽에서 선행 가서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의 싸움일 겁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자, 요런 말들의 능력치는 다 비슷하고, 역시 최강 예피 역시 능력은 얘네들보다 월등하게 앞서 있다라고 저는 말하진 않아요. 근데 확실히 직전 대비 말은 좋아진 건 맞고, 직전 대비 편성은 약해진 거는 확실하다라는 거고, 지난번 내측에서의 주로의 무거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초대 타임을 유지하고 있는 말이고요. 거기에 외곽이 유리한 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축시킨다라면은 다른 애들도 거의 다 17초대 평균 기록을 갖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열둘 최강 해피가 자, 여기서 편성상, 흐름상 안 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 충분히 도전 가능한 말인 만큼 1경주 때 주로 흐름도 파악하고, 어차피 분위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1경주 하면서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흐름 보면서 자 12번마 최강 해피 이마피를 체크하면서 금요경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경마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총 11마리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번 다이아X를 체크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인기도를 보면은 뭐 오아시스 루비라든지, 자 판타스틱 보스, 그리고 외곽에 석섹스데이, 그리고 외곽에 있는 뭐 월드 볼드맨이라든지 키스 더 레인, 거기에 이제 다이아 X까지 한 6마리 정도가 비슷해요. 비슷한 능력치를 갖고 있습니다. 뭐 누구 하나 뭐 크게 더 앞선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말들은 없는 것 같고, 또 이번에 훈련 때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도 저는 찾아내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각질도 지금 거의 다 선행형 각질로 자, 비슷한 말들이 지금 접전 구도로 흘러간다라고 보는 거죠. 자, 오아시스 루비도 보면은 뭐 최근에 자리 잡고 뛸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앞에 갔을 때 좀 더 좋은 성적을 냈던 말이고, 판타스틱 보스 역시 자 말에 힘은 있지만 조금 초반이 느린 단점이 있고, 그 이제 나머지 외곽에 있는 말들은 거의 선행 각질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다이아 X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2번 그죠? 클러치 런업 센 말이었습니다. 그 전에 1월달 파이널리티에 썸씽 엘스 레이스입니다. 그때도 외곽 10번. 그 전에 4번 달고 3등 왔었을 때. 그리고 최근에 누가 탔냐? 조창욱이가 탔어요. 조창욱. 예. 조창욱 기수가 타고도 매번 아쉬웠어요. 착차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안쪽이고 기수 바뀌었죠? 그리고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본 스피드 갖고 있죠. 초반에 밀면 나가는 말입니다. 그전에는 초반이 느린 게 아니었어요. 어차피 외곽이고 자리도 못 잡을 바에 그냥 잡고 붙들고 자리 안쪽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에 한번 어떻게 해보자, 그런 상황이었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자 이번만 다이아 X에 저는 종반 한 발 무조건 통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부산경마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자 국산마 5등급이고요. 자 앞말들만 뛰는 자, 앞말 한정 경주입니다. 자 오늘 좀 특이한 게 앞말 한정 경주가 꽤 있어요. 지금 다음 이어지는 4경주도 자 앞말 한정 경주고, 자 후반부 경주에도 앞말 한정 경주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1개 정도, 많으면 2개 정도인데 이번 금요경마 때는 앞말 경주가 많아요. 자 이번 경주 일단 풀겠습니다. 5등급에 1300m 자 12마리입니다. 자 여기 제가 써놨죠 지금. 자 유광희 기수 너를 진짜 자 믿어야 하는 것인가 9번 플렉스탑. 이번 경주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이 충마 선택만 잘하면은 진짜 의외로 재밌는 경주입니다. 어차피 높게 이 전체적인 흐름이 형성이 될 거고, 배당에 이 충마 하나만 선정만 잘한다라면은 거의 막 60% 70%는 뭐 적중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그런 경주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저도 이 방송을 찍으면서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유광희 기수. 어떻게 믿어요. 예. 자, 돌핀킥. 이 말 보면은 선행을 갈 때 보면은 초반에 힘을 쓰고 선행을 나갔을 때는 자, 마지막 끝걸음이 그렇게 매끄럽진 않아요. 결국에는 안쪽에서 정말 편하게 견제 없이 가야 되는데 지금 실바가 타는 조이 오브킨도 직전에 초반에 힘을 쓰고 선행을 갔고 그 이후에 완전히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7번 조이 오브킨도 편하게 가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둘이 한 맞춰서 초반부터 그냥 천천히 자 우리 줄서기로 가자. 줄서기로 가자. 그런 마음을 갖고 가야 되는데 외곽에 열둘 그랑트리란 마필이 순간 페이스를 빠르게 만약에 그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왜? 얘는 외곽에서 분명히 안쪽의 말들 뭐 하늘 조이 오브킥이나 돌핀킥 니네들이 좀 느슨하게 가? 그러면 내가 넘어가야지. 왜? 그랑트리도 그런 전개를 풀어서 외곽으로 넘어가서 전개를 해야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천천히 가더라도 순간적인 스피드를 높일 수 있는 마필이 12 그랑트리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얘네들이 줄서기로 끝날 것이냐. 뭔가 조건이 부합됐을 때 그 부분이 나타나는 말들이지 지구력만 놓고 본다라면은 전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뒷선을 어차피 풀고 갈 수 있는 말은 9번마 플렉스탑이고 그리고 솔직히 말의 능력만 따진다 하더라도 가장 말의 능력만 친다라면은 플렉스탑이 여기서는 가장 좋은 말이고 가장 괜찮은 말이고 훈련도 괜찮게 잘 돼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문제는 하나. 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유광이라는 기수가 주는 이 불안감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인가. 자, 그 부분에 대한 숙제가 하나 남아있는 경주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컨택만 잘하면은 이 3경주는 의외로 재밌게 마무리가 될 그런 경주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저도 아직까지 고민스럽지만 그래도 유광희 기수가 타는 아니 그냥 플렉스탑이란 마필에 대한 능력치를 좀 더 높게 판단하면서 체크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총 12마리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암말들만 뛰는 암말 한전 경주라고 나와 있죠. 결론적으로 지금 4살 그리고 6살 이 후반부에 접어드는 암말들의 능력은 걸음이 다 거의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자, 암말들은 처음에 데뷔 때 빠르게 성장해서 빠르게 힘이 차고 그리고 또 그 힘이 다 찬 이후에 큰 변화를 한 번 더 가져가지 못합니다. 물론 가져가는 말들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암말들은 그렇게 성장하는 거를 잘 보지 못했고 순말들은 오히려 2세 때 조금 늦게 성장하더라도 3세 때 변화를 가져오고 또 4세 후반에서 5세가 될 쯤에 한 번 더 변화를 가져오는 게 특징인데 그래서 망아지 경주 때 특히 여러분들 이거 팁 하나 드릴게요. 2세마 경주에서 2세마 경주 때 암말들의 입상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순말들보다. 같이 암말들하고 순말들하고 섞여 뛸 때 2세마 경주에서는 암말들의 입상률이 확실하게 높다. 그래서 괜찮은 암말들이 있으면 2세마 경주 이제 곧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올 때쯤이면은 이제 2세마 경주들이 쏟아지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요거 꼭 참고하시면 의외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블랙트리란 마필이 있는데 지금 감량이죠. 누가 탔습니까? 꼬마 기수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꼬마 기수들의 인기만은 항상 불안합니다. 특히 선행마일 땐 더 불안해요. 왜? 뒤에서 가는 때는 앞에서 선배 기수들이 페이스 조절을 해주니까 거기에 맞는 페이스를 타다가 마지막 직선에서 감량의 힘으로 한 번 더 힘을 쓰는 건데 얘네들이 페이스를 끌고 가면 내가 지금 몇 킬로로 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초보 운전자들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 보면 100킬로로 달리고 있어. 그죠? 어느 순간 그렇다니까 속도의 감각을 몰랍니다. 그러니까 구간별 정확히 펄롱을 따지면서 레이스 운영을 펼쳐야 될 그런 능력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랙트리도 어떻게 보면은 선행마이기도 하고 또 편한 선행을 직전에 갔을 때 무너졌던 마필인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거리가 조금 줄었다라는 거에서 점수를 줄 수밖에 없고 또 감량의 이점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꼬마 기수의 인기만은 항상 불안 요소를 띄고 있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여운이란 마필도 직전 경주가 앞말들만 뛰는 정말 약한 레이스에서 선행 가서 그냥 한 바퀴 돈 겁니다. 능력 검증이 끝났다라고 말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진겸이가 300승 못하고 있다라면 오버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번 경주가 아리 드래곤은 순수하게 그냥 앞말 이런 거 다 떠나서 56.5 자체가 그냥 앞말한테는 한계치예요. 여러분들. 편성을 떠나서 그냥 앞말한테는 한계치다. 자,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팀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자 19전을 뛰었고 비록 앞말이지만 산전수전을 다 겪은 말이고 상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앞말 경주에 자신 있게 출전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크스 출신입니다. 자, 기본적인 전력이 있는 마필이고 자, 기본적인 뚝심과 자, 외곽에서의 그 약간의 좀 중속을 살린 그런 외곽에서의 타이트한 전개를 풀어낼 수 있는 마필이고 충분히 순말들하고 뛰었던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저는 이번 경주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주로가 선행 불패의 주로고 또 선행 불패의 주로가 아니고 평범한 그런 주로라면은 전 이번에 12 12번마 이 팀 서프라이즈가 맥없이 정말 무능력한 그런 모습은 안 보여줄 거라는 판단이라서 자 배당의 흐름도 좋고 환수도 좋기 때문에 자 12 팀 서프라이즈 자 이마피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경주거리 1800m고요. 총 11마리 출전하는 자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현장 가면 이제 소망의 길 외곽에 자 9번마 90 플러스 이 두 마리가 많은 인기를 모을 거고요. 그냥 액면으로 능력만 놓고 본다라면은 다른 말들하고 요런 말들하고 이 소망의 길 90 플러스하고의 능력 차이가 커요. 솔직히 많이 납니다. 그냥 액면만 놓고 본다라면은. 근데 이게 경주거리가 이 1800m라는 거를 감안했을 때 90 플러스 솔직히 직전에 저는 그냥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첫 거리였어요, 그때. 근데 얘가 혈통으로 봐도 그냥 올 것 같았어요. 그냥 웬만하면 90 플러스는 오겠지. 그냥 좀 생각 없이 믿었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긴 하는데 막상 끝나고 보니까 실망감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던 직전 경주의 결과인 것 같아요. 물론 첫 거리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90 플러스의 그런 능력은 아닌 것 같다. 솔직히 저도 좀 웬만큼 졌어야지 생각보다 많이 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90 플러스가 과연 이번에 다시 한번 1800을 뛰는데 이 거리적성이 90 플러스에 맞는 것이냐라고 그걸 믿을 수 있는 상황이냐라고 물어본다라면 저는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이 소망의 길도 1600까지는 뛰어봤지만 1600에서도 오락가락했던 말이고 이마필 역시 지금 처음 뛰는 1800 거리라는 건데 그러니까 능력은 좋아요. 능력은 좋은데 이 거리적성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는 어려운 경주라 판단하고요. 막말로 얘기해서 얘네 두 마리가 무너졌을 때는 이거는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솔직히 감이 안 잡히는 그런 레이스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4번, 9번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직전 90 플러스에 뛰는 모습을 보고 솔직히 믿음감은 좀 떨어진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한 경주 정도는 가볍게 분위기를 보는 것도 좀 현명한 선택이라 판단하고 이번에 90 플러스가 만약에 잘 뛰고 1800의 거리 적성이 확실하게 나와준다라면 다음에 90 플러스란 마피를 그때 가서 믿고 공략을 하면 돼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경주에 대해서 이번 5경주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전부고요. 저도 현장에서 좀 최대한 가볍게 컨택을 잘해서 분위기 한번 살피면서 가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부산 자 6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600m고요. 자, 혼합 4등급 자 12마리가 출전하는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추천 경주이자 오늘 메인 추천 경주로 자 이번 6경주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경주를 분석했고 제가 분석한 결과의 판단은 지금 인기마들의 조건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그 이제 인기도죠. 현장 가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인기말들 그런 말들의 지금 현재 상태 그런 것만 딱 놓고 봤을 때 그런 인기마들의 상황이 저는 완벽하지 지금 못한 상황이다. 여기 써 있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인기마들의 조건과 상태가 그냥 평범하거나 좋다라면은 당연히 그 인기마들을 봐야죠. 그리고 그걸 노려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하지만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기마들이 현재 상태가 어떤가? 이 인기마들의 지금 현재 상태가 좋은가 안 좋은가? 그리고 과연 이 마필의 인기마가 과연 이 능력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인기마인가?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 자, 이런 거를 찾고 분석하는 게 제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번 경주를 판단했을 때 제가 적어도 제가 예상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기조 안에서 봤을 때는 한참 제가 봤을 땐 부족해요. 적어도 이 편성에서만큼은. 그래서 제가 이 복병마를 찾긴 했는데 그 복병마가 저는 더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인기마들한테 능력도 안 밀린다라는 게 제 판단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조건 그리고 기수까지. 그래서 자 이번 경주 주로의 흐름이 그냥 뭐 압도적으로 뭐 지난 뭐 서울 경마처럼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이상은 왜 또 지난주 금요 경마의 흐름은 평범했거든요. 주로의 흐름도 평범했고 1호 경마 때도 주로의 흐름이 평범했습니다. 자, 능력과 전개, 그 다음에 분석을 했을 때, 공부를 했을 때 적중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노릴 가치가 있고 환수도 충분히 우리가 가져올 만한 그런 가치의 흐름도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한번 노려볼 예정이니까 부산 6경주는 자,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이고요. 경주거리는 1400m. 자, 11마리가 출전하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연속이죠. 6경주와 이어서 7경주 메인 추천 경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솔직히 인기도 보고 좀 깜짝 놀라긴 했거든요. 지금 앞말들만 뛰는 경주라고 해서 단순하게 지금 월드 리스크캣에 지금도 뭐 다실바까지 탔기 때문에 자, 저 정도의 인기, 압도적인 인기 1위더라고요. 자, 거기 토암산 태양, 이 걸음 다 나왔다라고 보는 말인데 물론 최근 컨디션은 뭐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얘도 1800만 주구장창 뛰다가 오랜만에 지금 1400거리 나왔고요. 자, 거기에 승급전입니다. 자, 그리고 월드 리스크캣도 솔직히 이게 지금 편성이 약하니까 레이팅 지금 57 달고 뛰는 거지. 다른 편성 같았으면은요. 지금 월드 리스크캣은 자, 과연 인기마가 될 수 있을까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마필 지난번에 송경민이가 아무리 못 탔어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저조한 성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12월 달에 뛰는 모습을 보고 이 뭔가 말해. 지금 뭔가의 컨디션에 변화가 일어났구나. 그리고 직전 경주 때 딱 그 결과를 보고 이 월드 리스크캣이 지금 4살짜리 암말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얘도 이제 4승을 했던 좋은 말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의 이제 한계치는 드러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결국에 과연 이마필들이 이번에 한 번 더 드라마틱한 그런 걸음 변화를 보일 수 있을까? 물론 보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인기도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저는 그 판단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분석을 정말로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 정말로 숨은 능력마 과연 얘가 여기서 자, 이런 편성을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 아마 적어도 이마필한테는 여기가 이번 편성이 이번 경주가 저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합니다. 전혀 그 밀리지 않는 그 마필이 저는 좀 과감한데 과감하지만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너무나도 좀 크다. 그런 거 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전 충분히 이거는 뭐 욕을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저는 충분히 도전 가치가 있다라고 봐서 자, 이번 경주 좀 과감하게 큰 걸 노려보는 그런 도전을 해보려고 이번 경주 역시 메인이란 추천 경주란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금요 부산 8경주입니다. 이제 후반부 경마입니다. 자, 2등급 레이스 경주거리 1800m 총 11마리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혹시라도 좋아요 안 누르시고 보신 분들 계신다면 열심히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번 경주들의 이제 인기마들의 면모를 보면 58km를 달고 뜁니다. 영스카이워커도 58, 거기에 뭐 하늘전사도 58이고, 자, 거기에 또 안쪽에 오아시스 레드 요것도 자 58kg의 부담 중량을 들고 뛰고, 거기에 운주가이도 55.5kg, 가볍지만은 않죠. 뭐 준수한 부담 중량이지만 현장 가면 지금 오아시스 레드랑 자 영스카이워커 요 두 마리가 뭐 인기를 모을 거고요. 자, 거기 금화거터까지 큰 변수 없어요. 자, 금화거터, 레드, 스카이워커. 자, 거기 운주가이. 저는 인디고스트는 저는 덜 봅니다, 이번에. 인디고스트는 이번에 뭐 이성재로 탄 것도 그렇고 최근에 뛴 거 보면은 자, 확실한 뭐 변화를 보였다라고는 하지만 조건도 뭐 상대적으로 좋다고는 하지만 얘네들하고의 사이즈 차이가 저는 난다라고 봐요, 인디고스트는. 그래서 이번에 인디고스트는 저는 좀 안 볼 거고요. 여기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얘네들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되는 게 58, 영스카이워커 58 이게 과연 이겨낼 것이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근데 이 부중이 무거워도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봐요. 자,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그럴 만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보통 근데 이런 경주가 이런 부담 중량 때문에 4배짜리가 5배짜리 되고 6배짜리가 되고 7배짜리가 8, 9배짜리로 된다니까요. 오히려 쉽게 끝나요. 그러면서 배당은 의외로 또 쉽게 나오고, 돌아보고 나서 후회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후회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보통 이런 경주의 흐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장 상태 보면서 체크하겠지만, 자, 1번, 2번, 4번, 야, 요 6번, 7번, 요 4마리 4강 구도 안에서 자, 레이스는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조합 자체를 현장에서 좀 흐름 보고 좀 잘 한다라면은 나쁘지 않은 결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무거운 부중이라도 좀 받아들이면서 좀 풀어가야 될 그런 경주다. 요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간단하게 이번 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이고요. 자, 경주거리 1200m 10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추천 경주로 자, 풀어갑니다. 일단 파차마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래만 안 맞으면 되는 말인데 늑발만 안 하면 돼요. 늑발. 그러니까 발주가 관건입니다. 얘는 지금 내일. 발주가 늦게 나오더라도 1번 게이트의 이점을 살려서 밀고 가면 되는데 어느 순간 여기가 스피드가 있는 말들이 많아서 얘가 늑발을 했을 때 어느 순간 얘 앞으로 자리 잡는 선행마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얘가 예전 11월 달에 그 경주 모습처럼 1번 달았을 때거든요. 그때처럼 그 레이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12월 달도 선행은 같지만 직선에서 모래 맞으니까 뒤로 처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차마마가 저는 그냥 선행 가면 올 것 같은데 그럼에도 찝찝함은 남아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점 하나씩 있어요. 또 인기마들이 뭐냐면은 골든에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국악 자극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장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으로 기대 들어갑니다.
계속 안으로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이 있는 말이고, 하늘보스도 인기만데 하늘보스도 지금 얘가 1200을요 데뷔전 때 1200 한 번 뛰고 지금 12번 뛰는 동안 1200을 뛰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데뷔전에 한 번 뛰어봤어요. 하늘보스도 이 1200 거리를. 예. 그리고 외곽에 논스톱 뒤뛰는 뭡니까? 말 그대로 그냥 한 발 걸음 다 나왔어요. 옷에 안 말이고 걸음의 한계가 나온 말이고 컨디션에 따라서 뛰는 말인데 얘의 특징은 그냥 한 발이에요. 한 발. 예. 그냥 취입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무너졌을 때 올라오는 거지 얘네들이 안 무너지면은 최선은 쟤는 삼복승이 최선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제가 추천 경주로 가는 이유도 이 유림세상이에요. 유림세상. 지난번에 서승훈이도 실수,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듯이 서승훈이도 말을 잘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서승훈이가 7번 달고 워낙 말들이 빠르다 보니까 본인 말도 빠르고 한번 들이댔죠. 들이댔는데 막상 자리를 못 잡았어. 그리고 나서 다시 잡고 자리를 잡았는데 그때 판단은 이미 늦었죠. 그때 부담 중량도 57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에서 퍼져야 될 말이 안 퍼지고 다시 한번 뚝심 있는 걸음을 보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직전에 잘 탔으면은 초반에 그러니까 서승훈이가 판단을 옆에 말들 앞에 가는 말들에 들이대지 말고 그때 순간적으로 참았으면은 그때 제가 봤을 땐 파차마마도 경쟁력 있게 뛰었을 거라고 봐요. 둘이. 적어도 직전에 오마신으로 졌는데 오마신보다는 훨씬 더 적은 착차로 지더라도 졌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한다라면은 이번에 부담 중량도 55까지 내려갔고 또 유림세상이란 마필이 안쪽보다는 외곽이 더 유리한 마필이고 또 최근 좀 강한 상대로 좀 레이스를 잘못 풀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외곽에서의 박재희의 이 정도의 감량 조건이라면은 저는 찬스라고 보는 거죠. 찬스. 그래서 그 찬스를 이 추천 경주로 한번 풀어보려고 이번 경주를 마지막 추천 경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 부산 9개 경주 모두 다 풀어봤고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좀 평상시보다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어쨌든 긴 시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라이브 이거를 일요일만 했었는데 이제 토요일도 하고 일요일도 하고 양일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또 분석 방송은 분석 방송대로 자 여러분들께 그 당일 오전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 또 라이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 금요일 경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